정말 누구나 1억을 모으면 10억까지 불릴 수 있을까요? 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림을 그려보면 10억 정도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에이, 그래도 저 김은하 작가님은 2020년에 운이 너무 좋으셨네. 맞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고, 또는 에이, 그래도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뭔가 좀 능력이 좀 탁월하시겠지. 에이,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누구나 1억을 모으면 10억까지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약간 필요하지만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 운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약간 크고 작은 운을 경험하지 않나요? 근데 그 운이 나만 비껴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사람 운이 좋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운이 나에게도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네. 열심히 해서 1억 정도 내가 만들었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바로 투자를 할 수는 없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투자에 대한 연습도 좀 해야 되고, 저도 5년이라는 시간에, 특히 그 앞에 3년은 제가 책에 쓰기를 신입사원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신입들은 원래 온갖 사고를 치면서 배우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저도 읽기도 많이 읽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피 같은 돈. 그럼요. 모의 투자나 이런 걸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작은 돈으로 다양한 경험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책에 소개한 게 로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로드맵은 부자 언니가 이미 본인의 그 책 부자 언니 부자 특강에서 다 소개를 하셨고, 부자 언니의 커뮤니티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만들어낸 건 절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제 책에서 조금 다양하게 사례를 들어서 표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써놨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보시면 30살에 어떤 한 여성분이 나와요. 김재린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10년 동안, 40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1년에 1,2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이죠. 를 10년 동안 꾸준히 모아요. 더 늘리지도 않고 그렇게 모아요. 100만 원씩이요? 네네. 네. 모으고 그 뒤에 20년이 붙어요. 20년은 추가로 모으진 않아. 있는 자산만. 네네. 네. 그러니까 30년이라는 기간을 앞에 10년은 모으고 뒤에 20년은 안 모으고 꾸준히 매년 8%씩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고, 이 로드맵이라는 걸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엑셀로 네. 쫙 그림을 그려보면 10억 정도 나와요, 여러분.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면? 10년 일하고 모으고 20년 불리고 그러면 60살 정도에는 10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100만 원만 저축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월급도 올라가고. 그럼요. 이제 20대, 30대는 100만 원도 지금은 힘들어요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평생 20대, 30대는 아니잖아요. 평생 그 연봉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 뒤로 가면 더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8% 수익률 어떻게 되냐 막 이제 또 물어보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수익률이 꼭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일해서 연봉을 올리는 것도 수익률이고요. 내가 번 돈을 아껴 써서 저축을 100만 원 하려던 거를 130만 원 하면 30%더 수익 낸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럼요. 그렇게 우리가 몸값도 올리고 좀 짠테크도 열심히 해서 저축도 더 하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 투자도 좀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투자로 100% 수익 안 내도 되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정한 그 엑셀 그 로드맵이라는 표를 보면서 매년 요 금액씩 맞춰가면 30년 뒤에 10억이 되는데, 그러면 40살이면 70살, 50살이면 80살까지만 봐도 되잖아요. 물론 더 당겨질 수도 있지. 그 사이에 운이 좋게 저처럼 위기를 잘 타서 기회로 만들면 그게 더 훨씬 빨리 당겨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50에 시작해도 빠르면 60, 70에는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일이 절대 아니죠. 네네. 이게 보통은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시작부터 약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로드맵이라는 걸 이용하면 내가 가질 길이 딱 보이니까. 그쵸. 약간 내비게이션이다. 우린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비게이션도 되고, 다양하게 그 수익률과 저축 금액을 바꿔가면서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뮬레이션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해보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다 부자 되는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흥청이 망청이로 살 것인가, 흥청이 망청.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이 아니잖아, 나를 위해서 되는 거잖아 결국. 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살아볼 것인가를 혼자 이 표를 그려보면서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러면 요 이제 설명을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식 투자에서는 초보라서 좀 뭐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왜냐면 큰 돈 왕창 넣는데 또 잃으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그럼 복구가 안 돼. 네, 맞아요. 마음도 복구가 안 되고 통장도 맞아. 복구가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20대, 30대 초반 사초생들 같은 경우는 가진 돈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게 한 번 잃으면 복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억까지는 안전하게 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 1억이 없는 상태에서 다 날리면 막막하니까 이걸 또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대출받아서 막 또 투자하시고 이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주식 투자 경험이 없다, 내가. 그러면 당장 투자를 들어가실 게 아니라 일단은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증권사마다 모의 투자 가능한 저기가 있거든요, 기능이. 그럼 네. 모의 투자를 해보셔도 되고, 그럼 모의 투자는 마음껏 샀다 팔았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내 돈 네.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게 안 사지고 그렇게 안 팔아진대요. 아, 심리적으로 네, 똑같이 네, 뚫리고. 네. 제가 이제 저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모의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내 돈 같아서 쉽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하는 거지만 내 돈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이 되세요. 네네. 그럼 모의 투자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모의 투자보다 나는 실전으로 들어가야겠어 라고 생각되시면 처음엔 소액으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돈이 있더라도. 그쵸. 돈이 있더라도 1억은 그냥 일단 킵을 해. 안전하게 킵을 하고, 내가 월급 받아서 그 중에서 우리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 아니면 뭐 골프도 요즘 젊은이들 많이 배우니까 그런 거 할 때 돈 쓰시잖아요. 네. 그런 취미 생활비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제가 볼 정말 때는 나한테 타격이 없는 금액이에요. 네. 이 정도는 내가 뭘 배우는데 쓸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정말 소액으로 ETF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 개별 종목보다 ETF를 지금 이렇게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개별 종목은 진짜 어려워요. 그게 초보가 하기에는. 네네. 사실은 뭐 반도체 안에 있어도 어떤 애는 많이 가고 어떤 애는 조금 오르고 어떤 애는 오히려 빠지고 막 이렇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네. 근데 약간 저는 뽑기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네. 제대로 공부하고 이걸 사기가 너무 어렵고, 그쵸. 공부했다고 해서 주가가 내 마음처럼 움직여 주지도 않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제 2차 전지 되게 핫했잖아요. 지금도 핫하고. 그럼 이제 에코프로를 사신 분도 있을 테고 다른 걸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다른 걸 사신 분은 어떻게 써요? 눈물 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ETF를 사는 게, ETF는 거래량이 좀 많은 걸 사시는 게 좋거든요. ETF도 어차피 주식이라 가지고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거라서 내가 살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면 소용이 없어요. 못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래량이 적은 거 사지 마시고, 좀 대형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ETF를 좀 마음 편하게, 내가 관심이 있는 게 뭐 2차 전지다 그럼 2차 전지 ETF, 반도체다 반도체 ETF,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편하게 사시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꼭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만이 아니라 그냥 섹터 ETF라도 그 정도는 괜찮다. 네네. 저는 지수 추종도 당연히 이제 이 섹터조차 못 고르겠다 그럼 지수 추종 하시는 것도 좋고, 지수 추종하는 게 사실 제일 안전빵이긴 하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 따라가니까. 대신에 얘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보다 낮게, 그걸 이렇게 올라가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약간 내가 좀 관심이 많고 공부도 좀 했고 아니면 할 거고, 그리고 이쪽 산업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알아 라고 생각되면 저는 섹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ETF는. 네네. 거기 안에도 워낙에 많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가 짱짱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먼저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먼저 확인하시고, 똑같은 2차전지 ETF도 운용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부의 구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거래를 해보시면 뭐 많은 금액 아니니까 공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정말 나는 이제 1억을 다 투자를 할 거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종목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없잖아요. 그쵸. 어려운 문제긴 맞아요. 한데. 자기가 시간 내서 팔로업을 공부를 하고 팔로업을 할 수 있는 정도만 담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쇼핑하듯이 장바구니 담듯이 종목이랑 막 남들이 좋다는 내가 거 뭐 투자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 그리고 계좌도 많아. 요즘 왜 이렇게 지금
증권사에서 이벤트를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뭐 무슨 쿠폰 준다, 네, 뭐 준다. 소수점 미국 주식 준다 막 이래가지고 엄청 계좌도 많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근데 제가 볼 때 개인 투자자는 사실 5개에서 7개 넘어가면 힘든 것 같아요. 종목수가. 네네. 그리고 그래서 ETF가 더 좋고 ETF 한 5개 정도 담는다고 하면 거기 안에 종목은 정말 수십 개가 담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ETF를 그냥 맥시멈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잘 투자를 해보시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잘 올라갔으면 또 실현해서 또 다른 것도 사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쪽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아, 미국 주식 쪽을. 네네. 그러면 ETF를 하더라도 이제 미국 주식을 담고 있는 ETF를. 조금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영상 보고 그래 나도 그럼 이제 2024년 새해부터 미국 주식으로 자산을 불려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을 좀 보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막 고점인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 이런 고민 되실 것 같아요. 맞아. 그 사실 근데 고점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네, 그렇긴 이게 하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봐야지 고점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재밌어요. 돈에 대한 역사. 그리고 특히 주식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호황이었다가 갑자기 꺾이는 그런 스토리를 좀 공부하면 재밌는데 1920년대 말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대호황의 시기가 열려요. 근데 그 29년도에 갑자기 29년도였나? 그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거든요. 대공황이. 네, 네. 근데 그 앞에 호황기일 때 이게 시장이 너무 막 뜨겁게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고 주식 시장이 막 계속 매일매일 신고가를 치고 이러니까 연준에서 그때도 금리를 올리고 막 이런 정책을 펼쳐요. 네. 근데 그게 먹히질 않더라고요. 역사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금리 위에 심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 공부를 좀 같이 병행하시면 멘탈을 잡기에도 좀 좋고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때도 좀 필터링이 되실 거예요. 사실 지금이 고점이다 아니다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제가 맞아요 지금 고점이니까 지금은 좀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마음 편한데 솔직하게는 알 수가 없다. 근데 더 오를 수도 있고 근데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 향방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용기를 내서 다이빙을 하겠다?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긴 하죠. 지금 같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올해가 됐네요.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전문가들의 말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너무 다 믿을 수도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 시작하지 않고서는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저는 이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발을 담가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시장이 더 가더라도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할래. 나는 확실하게 쌀 때 살래. 그럼 기다리셔도 되죠. 제가 책에도 썼지만 굳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장에 뛰어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쌀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의 멘토이신 수진 언니도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같은 사람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따박따박 종잣돈 모아가지고 제일 쌀 때 그때 사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그런 위기.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나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그게 언제일지 몰라서 막연하기만 하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발을 담궈 보시는 게 그렇게 또 담가 봤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도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 돈이 직접 들어가면 다르니까 심리가. 네, 아마 이제 눈물 좀 흘리시겠죠. 근데 그것도 다 공부가 되는 거고 네, 다 나중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네. 네.